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지었죠. 섹션 05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역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섹션 06부터 가상기억장치 구현 기법과 페이지 교체를 하는 알고리즘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섹션 03, 4와 5번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여기에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섹션 06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하죠. 자, 섹션 06이고요. 가상기억장치 구현기법,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강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죠. 이 섹션 06에는 지난 기출문제와 더불어 기출문제와 그리고 개정 후의 기출문제를 토탈 합쳐서 13문제가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3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가상기억장치, 이거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상기억장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기억장치 램, 그죠? 램의 용량이 모자라면, 그죠? 다 사용 중이고 모자란다면 보조기억장치, 예를 들면 SSD, Solid State Disk, 혹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인 하드디스크, 그죠? 의 일부를, 그 저장 공간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용량이 작은 주기억 장치를 마치 큰 용량을 가진 것처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죠.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뭐 할 일 없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상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은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가상기억 장치에 보관해 놓고 프로그램 실행 시 요구되는 블록만 주기억 장치에 연속적으로 할당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블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조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울러 이러한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왜 쓰겠어요?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겠죠, 당연히.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이용률과 다중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일단은 높일 수가 있겠죠. 여러 멀티타스킹 같은 기능을, 그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이용률, 다중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상기억 장치에 우리는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가상기억장치의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주소를 주기억장치의 주소로 바꾸는 주소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 주기억장치와 가상기억장치에서의 주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또 장점으로는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 할당 방식,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연속 할당 방식 뭐가 있었어요? 예? 연속 할당 방식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분할 할당 방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연속 할당 방식에는 뭐가 있었어요? 연속 할당 방식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연속 할당 방식. 연속 할당 방식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연속적으로 할당하는 기법으로, 그죠? 단일 분할 할당 기법, 그죠? 단일 할당 기법이 있었고, 그리고 다중 분할 할당 기법이 있었죠. 이거는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단일 분할 할당 기법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오버레이 기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와핑 기법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다중 분할 할당 기법에 있었던 거는 고정 분할 할당 기법, 그리고 가변 분할 할당 기법. 고정 분할 할당 기법은 정적 기법이다. 정적 할당 기법, 스테이틱이라고 했죠. 그죠? 가변 분할은 동적 분할 할당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지금 이제 이거를 배우는 섹션은 우리가 연속 할당 기법이 아닌 분산 할당 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할당 기법은 특징이 뭐였어요? 그죠? 프로그램을 특정 단위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주기억 장치 내에 분산하여 할당하는 기법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좀 살펴봤었던 페이징 기법, 그리고 세그먼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구글에 검색을 하면 세그먼테이션이라고 안 하고 세그맨이라고 합니다. 맨. 아시겠죠?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세그먼테이션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에? 분산 할당 기법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속 할당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편화 많이 발생했죠? 그죠? 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주소 변환 작업. 이거는 말씀드린 바대로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디스크인 하드디스크나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SSD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쓰죠. 그게 가상기억 장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서 이제 실행될 때 논리적인 가상 주소를 물리적인
실기억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기억 장소 주소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소 매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연속적인 가상 주소가 반드시 연속적인 실기억 주소로 변환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근데 솔직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 가상 주소가 반드시 연속적인 실기억 주소로 변환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 연속성, 즉 artificial이 뭡니까? artificial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인위의 인조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contiguity 이거는 접근이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 연속성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주소 변화는 주소를 변환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뒤에서 우리가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으로 우리가 가상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실메모리 주기억 장치로 옮길 때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 값을 구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속 할당 방식에 발생할 수 있는 단편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가상기억 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블록의 종류에 따라서 페이징 기법, 그죠? 그리고 세그먼테이션 기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 어떻게? 이거 두 개 앞에서 공부를 조금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상기억 장치는 말씀드린 바대로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작은 블록 단위,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가 바로 블록이다라는 거예요. 블록으로 나누어서 가상기억 장치에 보관해 놓고 프로그램 실행 요구 시에 요구되는 블록만 주기억 장치에 연속적으로 할당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게 바로 가상기억 장치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 앞에서 말했듯이 가상기억 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블록의 종류에 따라서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페이징 기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들어봤어요, 그죠? 그래, 뜻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죠? 페이징 기법은 가상기억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주기억 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 그죠? 맞습니까?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에 나눠진 프로그램, 즉 페이지죠, 그죠? 예.
동일하게 나눠진 주기억 장치 영역, 즉 이거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 적재시켜 실행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스와핑 기법에서 점진적으로 페이징 기법으로 발달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를 페이지라고 하고요. 알다시피 그 다음에 이러한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주기억 장치의 단위 자체를 우리는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 페이징 기법은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내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크기보다 작다면 내부 단편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소 변환을 위해서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맵 테이블, 페이지 맵 테이블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페이지 맵 테이블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맵 테이블은 페이지를 인덱스를 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페이지 맵 테이블을 사용을 함으로써 코스트는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비용은. 그죠? 그러나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인덱스 이용하면 우리 빨리빨리 참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감소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페이지의 크기는 보통 1에서부터 4KB예요. 그리고 제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페이지 크기가 4KB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4KB, 4KB, 4KB 이렇게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주기억 장치의 하나의 페이지고 이걸 두고 우리는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용할 프로그램이 17KB예요. 라면 이 페이지 프레임 안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20KB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근데 17KB 4, 8, 12, 16까지 쓰고 할당되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분산 할당 방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1KB만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부 단편화가 되어서 3KB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할 프로그램이 17KB라면 프로그램은 페이지 단위로 4KB씩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때 마지막 페이지의 실제 용량은 1KB가 될 거예요. 왜? 17KB 빼기 16KB 하면 실제 용량은
4kB씩 나눠놨지만 1kB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3kB는 되고 이것이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면 3kB의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죠. 왜?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페이징 기법입니다. 페이지 맵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해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한번 살펴보죠. 세그먼테이션 기법은 가상기억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기의 논리적인 단위라고 했죠. 그죠? 논리적인 단위로 나눈 후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켜 실행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배열이나 함수,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그죠? 같은 데이터 타입만 연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자료 구조가 바로 배열이고, 함수는 우리가 선언부와 구현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선언부가 99%가 중요하죠. 매개 변수, 리턴 값, 함수명 해서 호출해서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호출해서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열은 배열명은 주소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과 같은 논리적인 크기로 나눈 단위,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알겠죠? 물리적인 단위가 아니에요. 크기로 나눈 단위를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세그먼트들은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갖는데요. 갖는데, 그리고 또한 이 세그먼테이션은 기억장치의 사용자 관점을 보존하는 기억장치 관리 기법이에요. 사용자 관점을. 아시겠죠? 아울러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이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논리적인 크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억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소 변환을 해야 되겠죠. 가상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주소 변환을 위해서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그먼트가 주기억 장치에 적재될 때 다른 세그먼트에게 할당된, 그죠? 영역을 침범할 수 없고요. 아시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억 장치의 보호키, 스토리지 프로텍션 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논리적인 단위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부 단편화는 발생을 안 해요. 논리적인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외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단위로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끝에 가서 만약에 메모리가 논리적인 단위로 이렇게 쭉 나눴어요. 그럼 크고 작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끝부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보다 큰 내용이 들어온다. 그러면 적재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세그먼테이션 기법의 일반적인 주소 변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주소 형식에 따른 주소와 세그먼트 맵 테이블의 구성인데, 자, 가상 주소는 세그먼트 번호를 나타내는 S와 그리고 세그먼트 내에 실제 내용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변이값이라고 해요. 변이값. 알겠죠? 그래서 곳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변이값, 디스턴스의 약자인 가상 D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 주소의 형식은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변이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기억 주소는 완전 주소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세그먼트의 기준 번지와 변이값을 더해야 돼요. 더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기억 주소는 우리가 세그먼트 번호, 얘가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그먼트가 있다.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 여기에 변이값이 있다. 그럼 여기 1번이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5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1번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테이블이잖아요. 인덱스고. 그죠? 그래 찾아가서 뭡니까? 여기에 있는 변이값 500이랑 그리고 세그먼트의 기준 번지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해서 실기억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 맵 테이블은 세그먼트 번호 S와 그죠? 그리고 세그먼트의 크기 L 리밋이라고 해요. 한계 번지라고도 하고요. 예. 그리고 주기억 장치상의 기준 번지 시작 주소 B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소를 변환을 할 때 세그먼테이션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소를 변환을 할 때 주소의 변환 순서를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일단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세그먼트 번호인 S, 세그먼트 크기인 L, 리밋, 그리고 기준 번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CPU에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주소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아니 많이는 모르겠지만 기출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상 주소가 있죠. 2가 있고 그 다음에 500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라고 있어요? 이게 세그먼트 번호라고 했죠. S. 그리고 이거는 변이 값이에요. 가상 주소에 있는 이 주소 값이죠. 500이에요. 그러면 여기 2번이니까 세그먼트 맵 테이블로 갑니다. 번호 2번을 찾아서. 그래서 가보니까 크기가 600이에요. 그죠? 한계 번지가. 그죠? 600이에요. 그런데 얘가 가상 주소에 뭡니까?
변이값이 5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기준 번지가 1000이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600하고 500을 비교를 해요. 비교. 그래서 60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죠. 맞잖아요. 크면 이 가상 주소가 더욱더 크면 600보다 초과가 됐다. 그렇게 되면 트랩이 발생해요. 트랩이라는 것은 세그먼트의 크기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그먼트 크기보다 크다면 메모리 오류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는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이값 말씀드렸다시피 D로 표시되는 가상 주소 요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을 변이 값으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요 놈이. 그래서 이거하고 600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초과가 됐다. 그러면 프로세스 강제 종료돼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트랩이라고 칭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참이다. 그러니까 변이 값이 세그먼트 맵 테이블에 있는 한계 번지 세그먼트의 크기죠.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면 통과가 되죠.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기준 번지 플러스 500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는 이와 같이 1500번지의 시작 주소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상 주소의 세그먼트 번호를 그죠? 번호로 세그먼트 맵 테이블에 있는 해당 세그먼트의 기준 번지와 세그먼트의 크기를 구한다.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세그먼트 번호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에 대한 색인 인덱스죠. 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상 주소의 변이값과 세그먼트의 크기 600하고 500을 비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변이값이 500이죠. 작거나 같으면 뭐와 비교해서 세그먼트의 크기와의 비교를 해서 맵 테이블에 있는 거 비교를 해서 기준 번지와 변이값을 더하여 이제 주기억 장치에 실기억 주소를 만들어 주기억 장치를 액세스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 요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변이값이 크면 다른 영역을 침범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침범하게 되므로 실행 권한 자체가 이제 이렇게 크게 들어온다면 변이값이 운영체제에 넘어가요. 제어권이. 그리고 트랩을 발생을 시켜요. 강제 종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이값이 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찾는 세그먼트의 위치가 그죠? 해당 세그먼트의 크기 이 한계 번지 그죠? 를 초과하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트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좀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왔다고 했죠? 13문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안 나올 리가 없겠죠. 페이징 기법도 마찬가지. 가상 기억 장소, 가상 주소도 나올 거고. 맞잖아요. 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기억 장소, 실기억 주소를 만드는 주소 변환 방법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 값이 무엇이며, 뭐 여기에 이 번호는 뭘 나타내는 것이며,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비교를 해서 얘가 크다면 트랩이 터진다는 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이 가상 주소에 있는 이 뭡니까? 세그먼트 이 뭡니까? 이 가상 주소의 크기, 변이 값이죠. 그죠? 변이 값과 뭐 기준 번지가 되는 1000번지를 더해서 주기억 장치의 1500번지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특히 세그멘테이션의 일반적인 주소 변환 방법, 순서,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의 가상 주소 형식, 실기억 주소 형식, 그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의 기법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리고 페이징 기법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가상 기억 장치의 개념과 특징, 블록, 그죠? 그리고 주소 변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